혹시 기억하시나요? 아직 난방도 제대로 안 되던 시절,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 아침, 부엌에서는 연탄불이 타는 소리와 연기 냄새가 가득했죠. 연탄불을 갈던 아버지의 굳은 손, 아이들을 위해 군고구마를 살짝 구워주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손길, 작은 방 안에도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 얼어붙은 창문에 그려진 손자국, 서로를 바라보며 건넨 한마디 춥지 않게 잘 있었니?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은 불편했지만 그 안에는 가족의 온기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이 드라마에서는 연탄불 갈던 겨울 아침, 그 기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연 그 시절, 우리들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80년대 어느 겨울 새벽, 시간은 아직 해가 뜨기 전 오전 5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집 안방 창문에는 하얀 얼음꽃들이 소복소복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성스럽게 그려놓은 레이스 무늬처럼 아름다웠지요. 찬 공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만들어낸 자연의 예술품이었습니다. 9살 소년 민수는 두꺼운 솜니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그 얼음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방 안 온도는 영하에 가까웠고 입에서 나오는 숨은 하얀 김이 되어 공중에 퍼졌습니다. 민수는 작은 손가락으로 이불 밖으로 살짝 내밀어 창문의 얼음꽃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후후 입김을 불어가며 얼음을 살짝 녹여내어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웃는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이지만 아이의 손길이 닿은 곳은 잠깐이나마 따뜻해졌습니다. 민수는 혼자만의 비밀스러운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얼음꽃 위에 가족의 얼굴을 그리고 강아지도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꿈꾸는 커다란 집도 그려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른 새벽 일을 나가는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와 함께 기침 소리,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연탄 배달차의 엔진 소리까지. 온 동네가 아직 잠들어 있지만 생활의 소리들은 벌써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불 속에서 몸을 더욱 움츠린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부엌 쪽에서 아버지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끌고 가는 소리,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연탄 갈러 나가시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까지.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작았지만 어린 민수에게는 하루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창문의 얼음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바깥 온도가 더욱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민수는 그 신비로운 얼음 결정들을 보며 상상에 빠졌습니다. 마치 요정들이 밤새 와서 창문에 그림을 그려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곳은 깃털처럼 부드럽고 어떤 곳은 나뭇가지처럼 뻗어 있었습니다. 추워도 예쁘구나.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후하고 입김을 불어 얼음꽃 한 켠을 녹여냈습니다. 그 작은 구멍으로 바깥 세상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가로등도 켜져 있고 누군가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겨울 새벽이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연탄불 피우느라 바쁜 어른들, 찬바람에 몸을 웅크린 채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 꿈나라에서 놀고 있을 다른 아이들. 민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새벽 세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불 속 온기와 창문 밖, 추위가 만나는 경계선에서 9살 소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음꽃들이 점점 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민수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연탄 갈러 나가시는 소리였습니다.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집 안까지 스며들어왔습니다. 45살 아버지 김성만 씨는 낡은 잠바 하나만 걸친 채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장갑도 없이 맨손으로 연탄 아궁이를 열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쌓인 연탄재들이 아궁이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재들은 아직 따뜻함을 품고 있었지만 이미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후.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작은 삽을 들어 연탄재를 긁어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도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재를 치워내는 아버지의 손끝은 이미 트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일을 하다 보니 손가락 곳곳에 상처가 생겨 있었고 추위에 더욱 벌어져 피가 배어나오기도 했습니다. 연탄재를 모두 치우고 나니 이제 새 연탄을 집어넣을 차례였습니다. 뒷마당 구석에 차곡차곡 쌓인 연탄들은 어제 배달 온 것들이었습니다. 까만 연탄 하나의 무게는 꽤 무거웠지만 아버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나씩 들어 올렸습니다. 첫 번째 연탄을 아궁이에 넣으며 아버지는 가족들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을 아내, 그리고 얼음꽃 구경하느라 일찍 일어났을 아들 민수. 이 연탄불이 오늘 하루 종일 그들을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연탄을 차례로 넣으면서 아버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연탄 표면이 거칠어서 손에 검은 가루가 묻고 추위 때문에 감각이 둔해진 손가락들은 자꾸 연탄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따뜻한 하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번 겨울도 잘 버텨보자. 아버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지막 연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성냥을 꺼내 조심스럽게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연탄에 옮겨 붙자 서서히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버지는 잠시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연탄이 타면서 나오는 열기가 얼굴에 닿자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가락들을 입김으로 호호 불어보았지만 추위의 감각을 잃은 손끝은 쉽게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온돌이 따뜻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궁이 뚜껑을 닫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위가 뼈마디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조금 구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걸이에는 가족을 향한 책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연탄불을 지폈으니 가족들이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아버지는 만족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며 아버지는 찬물에 손을 담그고 연탄가루를 씻어냈습니다. 검은 물이 흘러내렸지만 손끝의 상처들은 여전히 쓰렸습니다. 하지만 곧 가족들이 일어날 시간이니 서둘러 씻고 아내를 깨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탄불이 지펴지고 난 뒤 온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따뜻함이 집안을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운을 느끼며 어머니 정순희 씨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갔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찬기가 돌았습니다. 두꺼운 덧옷을 걸치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세면을 마치고 출근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수건을 준비해 아버지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부엌으로 나온 어머니는 가장 먼저 큰 주전자에 물을 받아 연탄불 위에 올렸습니다. 이 물이 끓으면 온 가족이 세수할 물이 되고 차도 끓이고 라면도 끓일 수 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물은 그야말로 생명줄이었습니다. 주전자를 올려놓자마자 연탄불의 열기가 바닥부터 서서히 전해져 올라왔습니다.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너무 세게 타면 연탄이 빨리 소모되고 너무 약하게 타면 물이 끓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터득한 적절한 세기로 맞춰 놓았습니다. 곧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부엌 전체에 따뜻한 김이 퍼졌습니다. 차가웠던 부엌 공기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습도도 적당히 올라갔습니다. 이 김이야말로 겨울 아침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김이 오르는 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주전자의 김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 작은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뿌듯했습니다. 이제 아침밥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된장통을 꺼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린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고 파와 두부, 그리고 김치를 넣었습니다. 된장국이 끓으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메웠습니다. 주전자의 김과 된장국의 김이 어우러지면서 부엌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차갑고 적막했던 곳이 이제는 따뜻하고 생기 있는 가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변화가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어머니는 오늘 하루를 계획해 보았습니다. 남편은 출근하시고 민수는 학교에 가고 자신은 집안일을 하며 저녁을 준비할 것입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부엌의 따뜻한 김은 단순히 물에서 나오는 증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희망이었으며 추운 겨울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그 김 속에는 어머니가 평생 간직해온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전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된장국이 끓고 있을 때 어머니는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고구마 몇 개가 부엌 구석에 있었습니다. 추운 아침, 민수에게 따뜻한 간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고구마라도 구워서 민수 손에 쥐어주자. 어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고구마 3개를 골랐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당한 크기의 것들이었습니다. 찬물에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닦아낸 다음 연탄불 옆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연탄불의 가장자리는 직화가 아니라 적당한 열기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천천히 구우면 고구마 속까지 촉촉하게 익으면서 달콤함이 배가 됩니다. 어머니는 오랜 경험으로 이런 요리법을 터득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올려놓고 어머니는 다른 아침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 몇 개를 후라이로 부쳤습니다. 그 사이사이 고구마를 뒤집어가며 골고루 익도록 했습니다. 고구마 껍질이 점점 주름지고 갈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니 속도 잘 익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약 30분이 지나자 고구마에서 달콤한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탄불에 직접 구운 고구마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냄새였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찔러보았습니다. 쑥 들어가는 것이 완전히 익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민수야,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어. 어머니가 안방으로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이미 깨어 있었지만 따뜻해진 이불 속에서 좀 더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 기운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지금 나갈게요. 민수가 부엌으로 나오자 어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을 주며 세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갓 구운 고구마 하나를 민수의 2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구마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민수는 아 뜨거 하며 손을 바꿔가며 들었지만 금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심해서 먹어. 속이 뜨거우니까. 어머니가 당부했습니다. 민수는 고구마 껍질을 살살 벗겨내며 노란 속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입 안가득 달콤함이 퍼졌습니다. 연탄불에 천천히 구워진 고구마는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도 더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엄마 정말 맛있어요. 하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비싼 간식을 사주지 못하는 대신 이렇게 정성으로 만든 간식이라도 아이가 좋아해주니 고마웠습니다. 고구마 하나지만 그 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 가면서도 먹어. 몸이 따뜻해질 거야. 어머니는 나머지 고구마 하나도 신문지에 싸서 민수에게 주었습니다.
추운 등굣길에 손난로 역할도 하고 출출할 때 간식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 아이들에게 연탄불에 구운 고구마는 최고의 간식이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구마를 들고 있는 손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수가 고구마를 먹고 아침밥을 마친 후 학교에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의 목도리를 단단히 둘러주며 추우니까 목도리 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수는 두꺼운 교복 위에 목도리까지 두르고 나니 꽤 든든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덜 추웠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해서 그런지 아니면 따뜻한 고구마와 아침밥을 먹어서 그런지 몸속부터 따뜻함이 올라왔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다 보니 다른 아이들도 하나둘씩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두꺼운 옷을 입고 목도리를 두르거나 모자를 쓴 채였습니다. 민수의 단짝 친구 영호도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추워 죽겠다. 영호가 코를 빨갛게 만들며 소리쳤습니다. 두 아이는 나란히 걸으며 입에서 나오는 하얀 김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마치 용이 된 것처럼 후후하며 김을 내뿜으면서 장난을 쳤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오니 연탄가스 냄새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집집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들이 아침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회색빛 연기들은 찬 공기와 만나 더욱 진하게 뭉쳐져서 골목 전체에 특유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우리 집도 아침에 아빠가 연탄 갈아주셨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영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 집도. 아빠 손이 다 트셨는데도 매일 갈아주신다니까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들의 그 희생이 당연한 일상으로 느껴졌지만 동시에 고마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빨간 털모자를 쓰고 있었고 철수는 아버지의 낡은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추위에 움츠려 있었지만 친구들을 만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 호호 불어주기 게임하자. 수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호호하며 따뜻한 입김을 불어주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손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길이었지만 아이들은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걸었습니다. 때로는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면 서로 붙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추위보다는 우정이 더 따뜻했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골목마다 가득했지만 그 냄새조차 정겨웠습니다. 학교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아이들이 합류했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차림새였습니다. 두꺼운 교복 목도리나 모자, 그리고 추위에 빨갛게 된 볼과 코.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라서 그런지 걸음걸이는 가벼웠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운동장에서 눈싸움하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어제 내린 눈이 아직 남아있어서 눈싸움하기에 딱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벌써부터 신이 나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가득한 골목길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추억이 만들어지는 소중한 길이었습니다. 서로 손을 호호 불어주며 웃고 떠들며 함께 걸어가는 그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추위는 몸을 움츠리게 했지만 우정은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는 연탄값에 대한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가계부를 보니 연탄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겨울이 길어질수록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연탄값이 조금 많이 나왔네요.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들던 손을 잠깐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추운데 연탄을 안 쓸 수는 없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무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나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랜 살림 경험으로 터득한 연탄 절약법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밤에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불을 지피는 것보다 불씨를 유지하는 것이 연탄을 훨씬 적게 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어머니는 오늘 밤 계획을 세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연탄을 갈아 넣고 잠들기 전에 아궁이를 조심스럽게 조절해서 불씨가 다음날 아침까지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 9시쯤 가족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 어머니는 조용히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궁이를 열어보니 연탄이 아직 반 정도 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새 연탄을 하나 더 넣고 공기 구멍을 적절히 조절하면 내일 아침까지 불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새 연탄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뚜껑을 살짝 닫아서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너무 많이 닫으면 불이 꺼지고 너무 열어두면 연탄이 빨리 타버립니다. 정확히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어머니는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연탄가스가 역류할 수도 있고 불이 꺼져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경험이 있었기에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뚜껑을 조절하고 나서 어머니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연탄이 타는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폭죽이 터지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이 소리가 내일 아침까지 계속 들린다면 성공입니다. 어머니의 이런 노력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장의 연탄이라도 더 아껴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이런 세심한 배려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적당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였습니다. 내일 아침 아버지가 일어나실 때까지 이 불씨가 살아있기를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와 어머니는 내일 아침 일찍 아궁이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약 불씨가 살아있다면 새 연탄 하나만 더 넣으면 되고 만약 꺼져 있다면 다시 불을 지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자신의 기술을 믿었습니다. 이런 작은 절약과 지혜의 축적이 바로 그 시절 어머니들의 살림술이었습니다. 연탄 한 장, 쌀 한 줌이라도 아껴서 가족을 더 따뜻하고 든든하게 해주려는 마음. 그것이 우리 가족이 추운 겨울을 무사히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습니다. 한겨울 어느 날 밤, 평소와 다름없이 잠들었던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다가왔습니다. 밤중에 바람이 세게 불면서 굴뚝의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연탄가스가 역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벽 2시경, 민수가 이상한 느낌에 잠에서 깼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숨쉬기가 답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냄새도 났습니다. 연탄가스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역한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어린 민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엄마, 어지러워요. 민수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어머니는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탄가스는 사람을 잠들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가족들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수는 기운이 없어서 다시 누우려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숨쉬기가 너무 힘들었고 머리가 점점 더 아파왔습니다. 평소 어머니가 연탄가스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때 옆집 김아저씨가 새벽에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평소보다 심하게 났습니다. 경험이 많은 김아저씨는 즉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어디선가 가스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아저씨는 급하게 옷을 걸쳐 입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 민수네 집에서 가장 심하게 났습니다. 굴뚝을 보니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역류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다. 김아저씨는 즉시 민수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성만이 형, 성만이 형.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스에 중독되어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 가스 냄새는 더욱 심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성만이 형, 순이 누나, 일어나세요. 김 아저씨는 가족들을 하나씩 깨웠습니다. 하지만 모두 깊게 잠들어 있어서 쉽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아저씨는 먼저 창문과 문을 모두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찬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아저씨는 민수를 먼저 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어머니와 아버지를 깨워 밖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자 조금씩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김 아저씨는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람 때문에 굴뚝이 막혀서 가스가 역류했다는 것을. 정말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김 아저씨의 손을 꼭 잡으며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밤중에 이웃을 구해준 김 아저씨의 용기와 판단력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에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굴뚝과 아궁이를 점검했습니다. 연탄의 따뜻함과 동시에 존재하는 위험을 뼈저리게 느낀 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시절 연탄불을 지피던 집은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적인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도시가스와 보일러가 연탄을 대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새벽마다 연탄을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어느 겨울날 중년이 된 민수는 우연히 그 시절 살았던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은 넓은 도로가 되었고 낮은 기와집들은 높은 빌딩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볼을 스치는 순간 문득 그 시절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연탄가스 냄새가 가득했던 골목길, 새벽마다 연탄을 갈아주시던 아버지의 거친 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부엌, 그리고 손에 쥐어주시던 뜨거운 군고구마까지.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참 따뜻했지. 민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지금보다 부족했지만 마음만큼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던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앉아 연탄불 하나로 온몸을 녹이던 그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현재 민수의 집은 첨단 보일러 시스템이 갖춰진 아파트입니다. 리모컨 하나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24시간 언제든지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연탄가스 중독의 위험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 불을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편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시절의 불편함이 그리워집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연탄불 주위에 모여 앉아야 했기에 오히려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각자 방에서 따로 생활하지만 그때는 추위 때문에라도 함께 모여야 했습니다. 연탄불에 구운 고구마 맛도 그립습니다. 지금은 전자레인지나 오븐에 구운 고구마를 먹지만 그때 연탄불에 천천히 구워낸 고구마의 그 달콤하고 촉촉한 맛은 다시 느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연탄불의 특별한 열기가 만들어낸 맛이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리운 것은 그 시절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추위에 떨면서도 서로를 위해 희생하던 아버지와 어머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해하던 자신의 어린 모습.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이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민수는 이제 자신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추억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절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가끔 아이들에게
그 시절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연탄불 이야기, 얼음꽃 이야기, 추운 등굣길 이야기들을. 아이들은 신기해하면서도 아빠, 그때는 정말 힘들었겠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들 속에도 지금은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 있었다는 것을. 연탄불은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추억의 물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그 연탄불이 활활 타고 있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게 해준 것은 연탄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불씨는 세월이 흘러도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냄새와 함께 떠오르는 가족의 웃음, 이웃의 작은 도움, 그리고 부엌에 피어오르던 모락모락 김. 지금은 모두 사라졌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연탄불 갈던 겨울 아침을 보며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그 시절, 손발은 얼어도 마음만은 따뜻했던 우리들의 아침. 연탄불, 혹시 여러분도 그런 아침을 기억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연탄불 아침을 나눠주세요. 함께 그 시절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가족과 이웃의 온기를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추억 이야기 즐겁게 보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또 만나요.